자, 138페이지. 이 138쪽은 이제 평형상수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요. 그거 배우기 전에 몰롱도라는 걸 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너네 그 용액이 얼마나 진하냐, 진한 정도를 농도라 그러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 농도는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죠. 그거까지 같이 한번 써줄까? 우리 생활에 많이 쓰는 건 퍼센트 농도인데, 과학에서 퍼센트 농도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화학 부분에서는 몰농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화학에서 농도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몰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퍼센트 농도는 너네 뭐 과학에서도 중학교 때 배우고 수학에서도 계산할 때 나오는 거 같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였지? 농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건데, 용액의 질량분, 용질의 질량인데 퍼센트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얼마죠? 100. 이렇게 해봤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자, 소금 20g, 물 80g에 타서 소금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거지. 너무 쉬운 거지. 요거를 먼저 쓰셔도 돼요. 아니면 비워놓고 쓰셔도 되고, 얘들 먼저 써도 돼. 불이 꺼졌다 그지? 왜 그래? 갑자기. 선생님 순간적으로 선생님 눈 깜빡여서 그런 줄 알았더니 꺼졌지, 그지? 갑자기 그러지? 자, 그럼 이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 어떻게 구하니? 용액. 용액이 뭐야? 용질하고 용매가 섞여 있는 소금물이죠. 맞니? 몇 그램? 100g. 그치? 그러니까 소금물 중에 소금,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냐. 근데 퍼센트니까 어떻게 돼? 곱하기 100. 그럼 몇 퍼센트? 이 소금물은 20% 농도의 소금물이 되는 거지. 너무 쉬운 거죠? 그럼 몰농도는 뭐냐면, 이제 몰농도 배워본 적 있나? 통합과학 때 안 나오니까 배운 적이 없죠. 몰농도는 화학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냐,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라고 그러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냐, 이거는 똑같은데, 용액의 질량이 아니고 용액의 부피를 넣어줘요. 부피. 그러니까 용액이 얼마의 부피를 차지하느냐. 근데 부피의 기본 단위 뭐 쓴다? 리터. 응? 너는 1리터가 몇 밀리리터지? 그건 알지? 1000ml. 1리터가 1000ml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갖고 있더라고. 기본 단위가 리터야. 그리고 용액의 부피 안에 용질이 몇 몰이 녹아있냐. 우리가 뭘 배웠잖아. 몰이 입자 묶은 거. 묶음 단위라고 했죠. 입자수.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 그 소금물의 얼마만큼의 부피 안에 소금의 입자가 몇 개나 들어있냐. 근데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랬지?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뭐? 질량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문제 뒤에서 또 몰롱도 한 번 더 나오는데, 풀 때 화학식량과 질량을 이용해서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서 넣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까지 넣으면 몰롱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몰롱도 구하는 식이고, 얘는 백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까? 처음이니까. 얘로 뭐랄까, NaOH가 뭐지?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염화 아닌데 잠시만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그치? 산성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이? 염기성 물질이죠. 자, 수산화나트륨 흰색 고체인데 얘 고체에 예를 들어서 4g을 물에 녹여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어야 돼요. 수용액 예를 들어서 100ml를 만들었대요. 그럼 이 수산화나트륨의 수용액의 몰농도를 한번 계산해보자. 아까는 우리 퍼센트 농도 해봐. 얼마니? 한번 해봐. 되게 쉬운 거야. 처음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보자. 저거 주어져야 된다. 미안해. 단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40이래요. 얘가 있어야지 그거였어. 수산화트륨의 화학식량이 40이다. 그럼 얼마일까? 몰농도가. 암산으로도 될 것 같은데? 만 그러지 말고 써봐. 그래, 암산으로 하는 거야? 아? 10? 50? 10? 보자 그러면. 자, 몰농도는 용액의 뭐? 부피분해. 근데 부피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 리터. 그럼 이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100ml가 있다고 했어. 그치? 그 리터로 바꾸면 얼마니? 얘들아, 리터로 바꾸면 0.1. 기본 단위를 맞춰서 넣어줘야 돼. 0.1리터죠. 그치? 그럼 용액의 부피는 0.1리터고 이제 몰수 계산해야 되죠. 용질의 몰수. 수산화트륨 고체의 몰수. 그럼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되잖아. 그치? 화학식량이 얼마? 40분의 용질의 질량이 얼마? 4g. 이게 몰수가 되는 거지. 그치? 하윤이 이거 안 바꿨지? 그냥 100으로 했지. 그래서 얼마야? 이 분자가 10분의 1이니까 0.1이고 분모도 0.1이니까 얼마? 1이 되겠죠. 농도가. 됐나요? 1 아니야? 맞잖아. 그치? 단위는 뭐냐면 m으로 쓰고 읽을 때 그냥 몰농도 이렇게 읽어줘요. 1 몰농도.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몰농도 구하는 식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형상수를 배울 텐데 앞으로 이제 농도가 계속 나올 거야. 농도가 나올 때는 전부 다 무슨 농도를 얘기한다? 몰농도를 얘기한다. 자, 평형상수. 평형상수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상수라는 건 뭐야? 숫자죠, 숫자.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그 값을 평형상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요 조건이 꼭 필요해요. 일정한 온도에서 뭐라고 쓸까? 얘가 평형 상태. 아까처럼 우리 가역 반응에서 평형 상태, 동적 평형, 그 다음에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배웠잖아, 그치? 그 평형 상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얘가 동적 평형 또는 화학 평형 상태일 때 반응물에 농도 곱한 거랑 생산물에 농도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요.
일정한 어떤 상수값이 나와요. 뭔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줄게. 요 일정한 상수값 요거를 평형상수. 평형상수. 다시 얘기할게요. 일정한 온도에서 가역 반응에서 평형 상태가 됐어.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상태가 됐어. 그때 반응물의 농도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 곱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요. 그때 요 상수값 요거를 평형상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일정한 온도라고 적어준 이유는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온도가 바뀌면 평형상수 값은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똑같으면 어떻다? 평형상수는 계속 똑같다. 응? 일단 무슨 얘기인지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해서 C라는 물질하고 D라는 물질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가역반응이에요. 선생님 요 앞에 소문자 A, B, C, D 쓴 거는 이거 뭐야?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개수. 그리고 대문자 A, B, C, D 쓴 거는 이건 뭐야? 물질. 네? 물질을 얘기하는 거. 그럼 요 반응에서 누가 반응물이야? A. A하고 B가 여기 반응물이죠. 그리고 C하고 D가 뭐야? 생성물이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25도씨래요. 온도가 일정하지, 그치? 일정할 때 얘 평형상수를 이제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반응물의 농도 곱분에 뭐야? 생성물의 농도 곱이지. 반응물이 A하고 B야. A의 농도,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무슨 농도? 몰농도. 몰농도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해 주는데 앞으로 이렇게 대괄호 나오면 이게 몰농도 표시예요. A의 몰농도 곱하기 그리고 B의 몰농도 분해 생성물이 누구지? C하고 또 누구야? D죠. 응? 그래서 반응물의 몰농도 분해 생성물의 몰농도인데 몰농도에 뭐라고? 곱이라고. 곱. 그럼 무슨 얘기냐면 A가 봐봐요. 여기 봐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A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반응을 해. 그럼 A 반응물의 곱은 A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A가 두 개가 반응하니까. 그럼 만약에 B가 세 개가 반응해. 그럼 반응하는 B의 곱은 B 곱하기 B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는데 A가 두 개 반응하고 뭐 B가 세 개 반응하고 그러면 이제 생성물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면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다? 평형 상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문자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예를 하나 들어볼까? 그거 하기 전에 너는 139쪽의 오른쪽에 2번의 평형상수의 특징점이라고 있거든? 그거 한번 봅시다.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상수의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온도만 똑같으면 평형상수는 똑같아요. 그 반응에서. 그 다음에 평형상수는 단위를 쓴다, 안 쓴다? 단위를 쓴다, 안 쓴다? 단위를 안 써요. 이 값은
단위가 없어요. 어떤 그냥 일정한 상수값이야. 얘네 그 화학 맨 처음 앞에서 배울 때 원자량 기억나? 분자량 걔네들의 단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치?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는다. 여기 찾았을까?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아요. 이거는 나타내지 않는다. 왜 나타내지 않냐면은 순수한 고체는 뭐야? 한 가지 고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한 액체는 한 가지 액체라는 거. 물같이. 이게 뭐라고? 농도지, 농도. 그치? 그러면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농도가 없어요. 농도를 따질 수가 없어. 어? 그래서 농도가 없기 때문에 이 농도 곱, 요 평형상수식에 표시를 안 해줘요.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 그래서 거기 책에 얘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할까? 그 간단한 거 볼까? 탄산칼슘이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되네. 탄산칼슘 고체가 얘가 반응을 했더니 이것도 가약 반응이네.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대요. 개수는 맞추면 되는데 개수 한 개씩 들어가면 다 맞나? 그치? 그럼 얘 만약에 평형상수를 구하라 그러면 반응물이 누구야? 얘죠? 잘 쫓아와 봐봐. 네. 얘가 반응물이지. 네. 그럼 반응물의 뭐야? 농도 곱분의 얘가 생성물이지. 생성물의 농도 곱 이게 평형상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반응물을 봤더니 반응물이 순수한 뭐야? 고체야. 한 가지 고체야. 그럼 얘는 농도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평형상수식에 쓴다 안 쓴다? 안 써. 응? 안 써. 그럼 생성물을 보자. 생성물의 산화칼슘도 어떻게 돼? 순수한 고체야. 한 가지. 응? 그럼 얘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럼 결국적으로 얘만 이산화탄소만 표시를 해준다는 거야. 얘는 순수한 고체나 액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얘는 농도를 따질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의 농도만 평형상수식에 넣어주는데 얘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 1승이니까 1승은 하나 많아지겠지. 그래서 요 화학 반응에서 평형상수는 이산화탄소의 몰 농도가 평형상수가 된다. 그런 얘기야. 네? 네. 자,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은 문제가 간단한 게 있으니까 너네들 이해가 됐는지 지금 다 문제로 해가지고 나머지 문제는 숙제를 하고요. 146쪽에 1번 있거든. 146쪽에 1번. 그거 한번 먼저 한번 풀어볼래? 146쪽. 몇 번이 정말인가 골라보세요. 몇 쪽이요? 146. 1번. 지금 푸는 거야? 여태 뭐 했어? 방금 필기 다 이거. 필기 방금 했어? 146쪽에 1번.
맞았어? 잠시만요. 아니 맞았어. 아까 채점하는 거던데. 갔다 오세요. 됐어? 잠시만요. 순수한 고체하고 액체는 네. 평행상수식에 쓰시가 아닌가 그랬죠? 네. 음. 네, 순수한 고체하고 액체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 봐봐. 네. 기억 한번 보세요. 네. 기억에 일산화탄소 기체죠. 네. 걔를 평행상수식에 써야 되겠죠. 네. 그죠. 근데 개수가 2니까 일산화탄소 몰롱도 제곱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산소도 기체니까 몰롱도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생성물 이산화탄소니까 기체죠. 네, 얘도 써야죠. 그냥 개수 2니까 제곱해줘야 되지? 네. 그럼 기억은 맞아요. 근데 니은은 탄산칼슘은 방금 한 거네. 고체야. 네. 고체는 몰롱도를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걔는 생략하는 거죠. 그럼 반응물 분모는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되지. 네. 그 다음 생성물 산화칼슘도 고체야. 네. 그럼 걔도 농도를 따질 수 없으니까 걔도 쓰면은 안 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걔는 농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생성물에 써주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어떻게 써야 돼? 아까 했듯이 이렇게 써야죠. 맞아? 그냥 지워도. 이거. 배려로 해줘야 돼요. 몰롱도니까. 그 다음 디귿은 메테인은 기체네. 그 농도 따질 수 있죠. 근데 개수가 1이니까 1승 하면 되죠. 물은 물이 아니고 여기서 수증기다. 그치? 만약에 물이라고 나오면 리퀴드. 물이라고 나오면 걔는 평형산수식에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죠. 순수한 액체. 기체만 쓰는 거예요. 그치. 기체랑 수용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체 액체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네? 수용액은 넣어줘야 돼. 수용액은 농도를 따질 수가 있죠. 이온이 얼마나 녹아야 되는지. 그리고 분자는 이산화탄소 기체, 수소 기체니까 생성물의 몰롱도 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다시 앞으로 와서 거기 139쪽에 평형상수의 계산 들어가실게요. 여기 예로 바로 들어갈게요. 거기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예제 보니까 이산화황하고요. 기체네. 기체니까 몰롱도 따질 수 있겠죠? 얘가 산소랑 반응했는데 기체네. 그랬더니 삼산화황이 만들어졌대요. 개수는 맞추면 요 두 개가 들어가네. 얘도 기체네. 그러면 평형상수 계산할 때 이거 전부 다 기체니까 뺄 게 없는 거지, 그치? 됐나요? 근데 이제 문제 볼게요. T도시에서 1리터 강철 용기에. 자, 1리터 강철 용기예요. 그럼 일단 부피는 1리터. 근데 강철 용기라 그러면 부피가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강철. 강한 철로 만들어져 있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체가 무슨 반응을 하든지 간에 부피가 변할 수가 없어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철 용기는 부피 안 변하는 용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산화황 0.6몰과 이산화황이 0.6몰 있었대요. 그리고 산소 0.2몰 있었대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대? 반응시켰더니 평형이 도달했대. 그러니까 이게 가역 반응이니까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화학 평형에 도달하겠죠. 동적 평형이. 그치? 도달했더니 삼산화황이 0.2몰이 됐대. 자, 그때 평형상수를 구해보자. 평형상수를. 자,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이런 반응하는 문제는 반응하기 전 우리 앞에서 그거 기억나나? 뭘 구할 때? 양적 관계라 그래서 그때 어떤 물질이 반응할 때 반응하기 전, 그 다음에 실제로 반응하고 반응한 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라 그랬죠. 네? 그럼 얘는 봐봐. 이게 반응하기 전이야. 0.6몰, 0.2몰 있었어. 얘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아직. 그치? 하나도 없었어. 얘까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하는데 너네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된다고? 반응하는 몰비가 되는 거지. 몰비. 맞니? 그러면 얘가 반응할 때 몇 대면? 2대 1대 얼마? 2로 반응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반응한 후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반응한 후는 동적 평형 상태에 그러니까 이거 평형 상태라고 그러죠.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됐나? 그때 문제에서 3산화황이 0.2몰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들로 우리 한번 채워보자. 빈칸들 잘 보세요. 우리가 얘가 0.2몰이 생성되었다라는 게 문제 만들어졌어. 평형 상태일 때, 그치? 그럼 평형 상태니까 얘 몰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몰수, 몰농도는 안 변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얘가 얼마가 생성이 됐다? 0.2몰이 생성이 됐으니까 처음은 없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얘가 반응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죠. 그러면 생성물은 늘어났을 거고 반응물들은 어떻게 돼? 줄어들었겠지. 그치? 그러면 2대 1대 2니까 얘는 얼마 줄어들었다? 그렇지. 0.1몰이 줄어들었다. 반응을 해서. 그럼 얘는 얼마 줄었다? 0.2몰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이제 평형 상태, 반응한 후 평형 상태가 되버리면 맨 처음에는 이산화황이 0.6몰 있었는데 얘가 0.2몰만큼이 3산화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얼마 남아? 0.4몰이 되겠다. 평형 상태에서. 그럼 산소는 얼마? 0.1몰이 되겠다. 평형 상태에서. 됐나요? 됐지?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는 거야, 우리가? 평형상수 K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K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뭐야? 생성물의 농도. 그럼 반응물이 누구니? 반응물이 누구야? 얘가 반응물이지. 맨 처음에 반응물이잖아. 그럼 반응물의 농도. 이산화황의 몰 농도 얼마? 0.6 제곱. 그렇지. 제곱. 예수가 2니까 제곱. 그치? 됐나요? 됐니? 네. 잠깐만. 잘못했죠? 뭘 잘못했을까? 자,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했죠? 뭘 잘못했었니? 이게 뭐야? 몰수지. 그치? 지금 문제 나온 게 몰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형상수 구할 때는 뭘 구해야 돼? 몰농도를 구해야 돼. 그리고 평형상수라는 거는 무슨 상태일 때? 온도가 일정. 평형 상태일 때.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할 때 평형 상태일 때.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얘부터 먼저 쓸까? 미안해. 평형일 때 기준으로 해야 돼. 네. 그럼 평형 상태일 때 반응물이 누구야? 얘하고 얘지. 네.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생성물이지. 그래서 평형 상태일 때 얘네 두 개가 반응하는 물질이고 얘가 뭐야? 생성되는 물질이죠. 근데 이거는 몰수란 말이에요. 입자수.
그럼 몰롱도는 어떻게 될까? 몰롱도는 용액의 뭐야? 부피분의 용질의 뭐야? 몰수죠. 그럼 부피, 용기 부피가 얼마인데? 1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얼마야? 0.4몰이니까 몰롱도는 얼마? 0.4 몰롱도가 되겠다. 제곱은 안 해요. 아니 일단 몰롱도 구하는 거야. 농도. 몰롱도. 아직 평형상수 안 들어갔어요. 근데 요거 1은 하나만 한데 만약에 문제에서 용기가 강철 용기가 2리터짜리라 그러면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몰롱도 구할 때 2분의 0.4가 되는 거지. 맞나요? 예. 그러면 얘 산소도 어떻게 돼? 용기 1리터 안에 그 다음에 몰수가 얼마? 0.1몰이 들어있으니까 0.1 몰롱도가 될 거고. 그럼 얘 평형 상태에서 3산화황의 몰롱도는 용기 1리터 안에 0.2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0.2 몰롱도가 되는 거지. 됐죠? 이게 뭐야? 반응하는 물질, 그 다음에 여기 생성되는 물질의 평형 상태에서 몰롱도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죠. 자, 평형상수는 K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형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처음 상태가 아니고 평형 상태일 때 이산화황의 몰롱도가 얼마? 0.4 몰롱도인데 몰롱도 곱이니까 얼마? 제곱. 됐나요? 계속 곱하기 얘도 반응물이죠. 0.1 몰롱도의 개수 얼마? 1이니까 하나만 하고 그럼 반응물의 몰롱도 곱 됐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얘죠. 3산화황 0.2 몰롱도인데 개수가 얼마? 이니까 농도 곱 제곱하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평형상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요거 계산을 해보면 거기 뭐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2.5가 나올 거예요. 2.5. 요게 평형상수. 단위 있다 없다? 단위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맨 처음에 반응시키기 전에 반응물이 요만큼 있었대요. 근데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이 이렇게 0.2몰이 생겼대. 그럼 얘가 실제로 반응할 때는 여기 보세요. 얘가 2대 1대 2로 반응하니까 얘가 0.2몰이 생겼으니까 얘는 요만큼씩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요만큼씩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럼 평형상수라는 거는 평형 상태에서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몰롱도 곱분의 생성물의 몰롱도 곱한 게 평형상수가 되겠죠. 됐어?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 문제 146쪽에 우리 2번 한번 풀어볼까? 이 비슷한 문제인데. 선생님 지우도 한번 풀어보세요. 146쪽에 2번. 문제 벌써 나왔어? 아니요. 잘 생각해봐.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야.
응? 이 정도 시간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아니 똑같은 거라니까. 뭐 이렇게 고민인데 하는 방법 연습하라고 지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볼게요. 다 불러줄게요. 답변 4번이 정답이고. 형이 됐어? 나갔어? 아니야? 틀렸어? 자, 한번 보자. 문제는 읽었죠? 자, 이런 반응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수소 1몰과 염소 1몰을 넣고서 반응을 시켰대. 정반응, 역반응, 가역반응이야. 그랬더니 평형 상태에서 염화수소 기체가 1.6몰일 때 평형이 됐고요. 그게 힌트잖아 지금 문제가,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기체니까 평형상수 구할 때 뺄 게 있어 없어? 없죠? 전부 다 넣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 없었을 거고. 자, 그리고 개수를 보니까 어떻게 돼? 1대 얼마야? 2네. 그럼 얘가 반응을 할 때 1대 2의 몰비로 반응한다는 거지, 그치? 됐나요? 근데 평형 상태일 때 얘가 몇 몰이 됐을 때 평형이 됐지? 1.6몰. 그럼 얘가 반응을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염화수소가 1.6몰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평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2대 1대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반응입니까? 0. 얼마? 얘 절반이니까 2대 1. 8몰.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 0.8몰. 이렇게 된 거지. 남는 게 0.6. 그럼 평형 상태일 때 수소는 0.2몰. 그 다음에 염소는 어떻게 돼? 0.2몰일 때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평형 상태일 때 요거 두 개가 뭐야? 반응물이고 요게 뭐야? 생성물이지. 됐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몰수란 말이야. 근데 평형상수 구할 때는 몰농도가 필요한 거지. 그럼 몰농도 구해보자.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근데 부피가 지금 용기 부피가 얼마래? 2리터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몰수. 맞니? 그러면 0.1 몰농도가 될 거고 얘도 2분의 0.2니까 0.1 몰농도가 되고 얘는 용기의 부피가 2분의 1.6몰이니까 얼마야? 0.8 몰농도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평형상수 구할 수 있죠. 평형상수는 반응물 수소 몰농도가 0.1이었죠. 개수가 얼마야? 1이니까 곱하면 안 하고. 그 다음에 염소 0.1 몰농도였죠. 개수 1. 그 다음에 생성물은 염화수소 0.8 몰농도였는데 개수가 얼마야? 그러니까 제로. 됐나? 이게 반응물의 몰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몰농도 곱. 평형 상태. 이게 평형상수가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니? 64. 64. 단위는 없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 평형상수는 온도 일정할 때 변하지 않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왜 반응 전에 생성물 0몰인지를 누가? 얘? 네. 얘 맨 처음에 문제가 뭐라 그랬어? 얘 1몰과 얘 1몰을 넣고 반응시켰다. 그렇게 나왔잖아. 처음에 없는 거. 처음에 얘가 없다는 거지. 다른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 얘 1몰과 얘 1몰과 얘 1몰을 넣고 반응시켰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평형 상태였을 때 얘가 1.6몰이라고 하면은 봐봐. 그럼 원래 1몰이 있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생성이 되는 거야? 0.6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2대 1로 반응하니까 0.3몰이 반응할 거고 얘도 0.3몰이 반응할 거고. 그렇게 해서 평형 상태일 때 얘네 몰수를 다시 구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이 문제는
얘하고 얘만 넣고서 반응시켰다 그랬으니까 얘는 없던 거지. 예?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평행상수 구하시면 되고, 이 평행상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 되려나?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미리 간단하게 반응지수라고 있어. 반응지수가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현재 상태를. 현재 상태에서 반응지수를 구하고 이 반응에서 평행선수를 구해서 누가 크고 작냐에 따라서 얘가 정반응을 더 잘할지 역반응을 더 잘할지가 계산이 돼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뭐 그런 게 있어니? 그냥 내가 말아. 일단 평행상수 구하는 거 연습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럼 문제 보자. 평형 상태에서 염소 기체의 양은 요거 평형 상태에서 염소래요. 얼마? 0.25. 그치? 0.25. 기억나고. 예. 평형 상수 방금 구했죠? 얼마? 64. 이응도 맞고. 디귿. 평형 상태에서 염화수소 0.25를 넣으면 평형 상수는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네. 자, 보자. 얘들아. 평형 상태, 이 상태에서 뭘 넣었대? 염화수소. 얘를 0.2몰을 더 넣었대. 더 넣으면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냐?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평형상수.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요. 그 말은 온도를 바꾸기 전에는 평형상수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생성물을 더 넣던 또는 뭐 반응물을 더 넣던 또는 반응물을 빼던 생성물을 더 빼던 이 평형상수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디귿은 틀린 거고. 그럼 얘를 더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얘가 농도가 진해지겠죠. 농도가 진해지면 얘가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이제 역방향은 좀 진행이 되겠지. 농도를 맞추려. 역방향이 진해지면 얘네들의 농도도 따라서 어떻게 될까? 처음보다는 올라가겠지. 그러면 분모도 증가하고 분자도 증가하는 거니까 농도가. 어차피 값은 어떨까?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평형상수는 이것저것 다 짜증나면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온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면 평형상수로 바뀌는데 근데 온도를 바꿨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 중요 문제 3번도 한번 해줄까? 이거 연습을 한번 해야 되니까 3번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 시기 전에 가역 반응할 때 그래프 가지고 화학 반응식 꾸미는 거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죠. 그거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꾸면서 한번 구해봐. 한번 해보세요. 피곤하니? 쉬는 시간 줘야 돼? 네. 그 3번만 해봐. 그 3번하고 풀고 한 5분만 쉬었다가 풀이하자. 자, 볼게요. 자, 3번에 지금 화학 반응식이 개수들이 안 나와 있다, 그치? 그리고 아까 개수 구하는 방법 했었잖아. 그래프 보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농도가 나왔어. 이 물질들의 농도인데 일단은 여기 T초 이후에 얘네들의 농도가 어떻게 돼? 변하지 않았지. 일정하게 됐으니까 무슨 상태가 된 거야? 평형 상태가 된 거죠. 뭐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상태가 된 거야, 그치? 자, 근데 A가 반응물이야. 반응물이니까 반응물이 지금 2몰 농도에서 반응을 했더니 1몰 농도가 됐으니까 얼마가 줄었니?
1 줄었죠. A가 그치? 됐나? 1이 줄었어. 그리고 B도 반응물인데 B는 지금 5 몰롱도에서 평형이 됐을 때 얼마가 줄었니? 2가 줄었네. 그리고 C는 생성물인데 0에서 얼마까지 늘었어? 얼마 늘었어? 2 몰롱도가 늘었지. 네. 이게 뭐야? 몰비 개수가 되는 거죠. 선생님 왜 농도 반응하는 농도비인데 이게 왜 몰비가 돼요? 개수비인데요? 몰롱도 어떻게 구하나? 질량부터 뭐또 질량이야. 잠시만요. 용액의 뭐? 부피분해. 용질의 뭐? 몰수잖아. 이게 몰롱도 구하는 식이죠. 그렇지? 네.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지금 문제 부피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철 용기라고 했잖아. 그치? 문제에서. 그치? 강철 용기니까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부피는 계속 똑같아요. 그럼 부피가 똑같을 때 이 용질의 몰비하고 몰농도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그러면 몰농도 비가 뭐가 돼? 몰수 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몰수 비가 뭐야? 개수 비가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실제로 반응할 때 A가 1 몰농도가 반응할 때 B는 2 몰농도 그리고 C는 2 몰농도가 생성이 되는 거죠. 됐나? 그럼 이게 뭐가 돼?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럼 기억 맞아? 맞죠? 그리고 평형상수 구하는 거네. 평형상수 어떻게 구했을까? 아까 반응 전, 반응, 평형 그렇게 다시 안 써도 바로 볼 수 있죠. 어디가 평형 상태야? 여기가 평형 상태잖아. 평형 상태일 때 평형 상수로 뭐라 그랬어?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됐니? 여기 평형 상태일 때 A가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몰농도가 얼마야? 1이죠. 됐니? 내 농도 곱이니까 개수가 얼마야? 1이니까 1은 하나 많아져. 그치? 곱하기 반응물이 또 있죠. B. 평형 상태일 때 B의 몰농도가 얼마야? 3이죠. 지금 몰농도잖아. 3. B의 개수가 얼마니? 2니까 몰농도 곱. 됐나? 그리고 생성물. 얘죠. 평형 상태일 때 생성물의 몰농도 얼마? 2죠. 개수가 얼마? 2니까 제곱. 이게 평형상수죠. 그치? 이 계산은 얼마니? 9분의 얼마야? 4요. 4 아니야? 평형상수는 9분의 4. 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럼 여기가 평형상수가 되겠죠. 9분의 4니까 니은 틀렸다. 그치? 그 다음 디귿은 T초 이후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이 가역반응인데 가역반응은 계속 강조하듯이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뿐이라 그랬지. 그치? 반응은 계속하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치? 자, 우리 요거 이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 앞에 저거까지만 보자. 저기 다시 앞으로 와서 139쪽 맨 밑에 이걸 아까 끝내버릴 거거든요. 평형상수의 의미 그래가지고 139쪽 자, 첫 번째 평형상수 값을 구했는데 평형상수가 1보다 매우 크게 이게 1보다 매우 클 때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형상수가 식이 뭐라고 했어?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뭐야? 생성물의 뭐야?
농도 곱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1보다 어떻대? 크대요. 그것도 매우 크대. 그럼 니네 요 값이 크게 나오려면은 분자가 커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 1보다 크려면 분모가 커야 돼, 분자가 커야 돼? 분자가 뭐예요? 분자가 커야지. 그러면 생성물이 크다는 거야, 반응물보다, 농도가. 응? 그러면 생성물에 써줄까, 처음이니까? 뭐라고 써줄까? 생성물의 농도가 크다. 그럼 생성물의 농도가 크다라는 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다. 정반응. 반응물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반응이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됐잖아. 얘가 다시 이렇게 되는 게 역반응이죠. 근데 지금 평행상수를 구했더니 1보다 매우 크다. 즉 생성물의 농도가 매우 크다. 생성물의 농도가 매우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됐나? 그럼 정반응을 많이 했다, 역반응을 많이 했다. 정반. 그렇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생성물의 농도가 반응물의 농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그런 의미야. 이 반응은 정반응을 더 잘한다는 얘기죠. 어? 역반응보다. 그럼 거꾸로 두 번째는 평형상수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할 수 있죠. 조금 작으면 조금 애매하니까 매우 작을 때. 매우 작을 때. 그러면 평형상수 처음이니까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뭐야? 생성물의 농도 곱이었는데 이게 1보다 매우 작대요. 그럼 이 값이 작아지려면 생성물이 어떻다는 거야? 반응물보다 농도가 낮다라는 거죠. 응? 되나? 그러면 생성물만 기준으로 봤을 때 생성물의 농도가 작다. 그러니까 생성물이 적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반응물, 생성물, 정반응, 역반응. 이 중에서 생성물의 농도가 낮게 나오려면 정반응을 더 잘하는데 역반응을 더 잘한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지 생성물의 농도는 줄어들고 반응물은 늘어나겠지. 그치? 1보다 작으려면 얘는 작고 얘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값이. 그치? 그리고 얘는 거꾸로 얘는 크고 얘는 작아야 되겠지. 그럼 반응물의 농도가 작으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일어나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하연이 필기 다 한 줄 알고 연필 넣고 있었는데, 그치? 평형 상태. 도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응지수라고 해서 반응지수를 가지고서 이 반응이 앞으로 어떤 반응, 정반응으로 우세하게 일어날지 역반응으로 우세하게 일어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거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행상수가 클 때는 이 반응 자체가 뭐야? 역반응보다는 정반응을 더 잘해서 평형이 된다는 거네. 더 많이 해서 1보다 작을 때는 역반응이 더 많이 잘 일어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거야. 됐니? 이거 이해됐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